지금의 시기는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합격하기도 딱 좋은 시기입니다. 왜 지금이냐고요? 사람들은요, 태어나는 아이부터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황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죠. 그러나 황금도 필요하지만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시키고 썩어가는 세상을 탄소 중립 또는 탄소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산업안전 지도사 합격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A부터 G까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MZ시대다 그러는데 우리는 A부터 G까지 산업안전에 쉽게 말해서 필기 1차부터 마지막 3차 면접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전은요, 합격이 바로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과 바로 이 얼굴을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실물보다 사진이 더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왜? 정말 실물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야, 정말 만나보니까 사진보다는 실물이 월등히 낫습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로 큰 곰도 칭찬하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춤을 추죠.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말이 틀렸지 않냐? 바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진짜보다는 약간 가미시킨 OT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지도사는요, 바로 산업안전 지도사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바로 전략입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40년 동안 강의하고 지금도 강의하면서 2W 1H를 강조하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왜 우리는 이런 산업안전 지도사라는 자격을 취득해야 될까요? 바로 그 이유는 안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럼 내가 합격하는 이유가 뭘며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축구를 합니다. 아무리 축구를 잘하고 전략을 잘 세우더라도 뭐가 없다? 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목표,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격은 당연히 누가 딸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딴다고. 그럼 내가 누구냐? 한번 교육의 3요소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교육의 3요소가 나오느냐? 바로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지도사도 OT도 지도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격증 딸까요? 그럼 바로 화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하기 위한 조건은 PDCA가 있다. 그렇다면 대거 법칙으로 바로 합격 전략을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실전 대책을 한번 해봅시다. 바로 그겁니다. 시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진짜 문제, 실전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한번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마지막으로 심화학습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야, 1차 시험 보고 나오면 2차는 어떻게 볼 것인가? 아, 2차 보고 3차 면접도 떨어진다 그러더라. 그래서 바로 심화학습을 해가지고 2차 전공과 건설안전과 기계안전, 전기안전, 항공안전이 있지만 주로 건설안전공학과 2차인 기계안전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역시 우리 지도사 세계 최고의 안전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바로 인터뷰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뷰는 바로 대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도사는 보기가 싫은가 봐요. 비대면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도 면접에서 비대면 면접을 코로나가 있는 동안은 할 것이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대면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 지도사를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산업안전 지도사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 지도사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제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산업안전 지도사란 사업장에서요,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 내에 근본적인 것은, 근본이 뭡니까? 뿌리부터 확실히 안전을 하겠다, 이런 안전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누가? 외부 전문가예요. 바로 여러분의 도움을 받겠다. 이게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바로 안전의사, 산업안전지도사에게 지도를 받도록 한 제도가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그래서 역시 목적입니다. 외부 전문가인 누가? 지도사의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으로 하면 안 돼. 누가 봐도 동일한 내용, 누가 봐도 잘했다, 누가 봐도 긍정적인, 객관적이고 바로 중요한 건 뭐예요?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통하여 진짜 뭔가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도 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 기존의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규명합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산 라인입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이라고 하잖아. 쉽게 말해 생산 라인에는요, 원래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야 돼요. 생산 라인 관계자에게 생산 현장의 생산 방식이나 또는 공법 도입에 따른 안전보건 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다. 현재 산업안전지도사는 자격증 취득하면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격이 달라진다, 인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이렇게 좋은 제도고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도는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인가, 합격 전략을 드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는요, 법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산업안전보건법 법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영이 있습니다. 또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바로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영은 대통령령입니다. 바로 규칙은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요, 한문을 한번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가 뭐 물숫자입니다. 법을 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갈 거가 되니까 고죠. 법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되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법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은요, 산업안전보건법인데 국회를 통과한 것이, 이것도 바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만이 산업안전지도사를 합격하기가 쉽다. 왜? 법은 과목도 필기 과목 3과목 중에 첫 번째 과목이요. 또 유일하게 법은 면접 3차 인터뷰할 때 주로 3가지 묻는 중에 2가지 또는 3가지다 법의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봐요. 법률 18,426호가요. 2021년 8월 17일 날 개정이 됐는데 반드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쟁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1년 후에 시행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도 이 내용을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직무가 있어요. 어떤 여러분이 직무를 하냐 하면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요걸 호라 그래. 요걸 가지고 우리는 항이라 그러죠. 요게 호야. 호. 그러니까 바로 1항 1호가 되겠죠. 그러면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인데 항상 필기시험에 1차 시험에도 산업안전지도사 직무가 아닌 것은 나올 수 있고, 면접시험에는 단골 손님이 면접관이 산업안전지도사 직무를 아는 대로 2가지 또는 3가지 이상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 산업안전지도사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와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잖아, 공정.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내용, 다른 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평가와 지도를 누가 한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누가? 지도사가. 둘째, 2호가 되겠죠. 유해, 위험의 방지 대책. 실제 우리 현장에는 유해하고 위험에 대한 방지 대책을 해야 되는 그 대책에 관한 평가도 할 수 있어. 또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이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실제 여러분 지도사 취득했을 경우에는 현장에 평가를 하고 평가에 대한 것을 강평한다 그러잖아. 그게 바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나오죠. 3호, 1호, 요거, 2호, 요거. 1호 및 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라든지 보고서의 작성을 누가 한다? 바로 지도사가 하는 겁니다. 네 번째, 4호, 그 밖에 이 1호, 2호, 3호 외에도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누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어디 있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있을 것이다. 지금 제가 OT를 하지만요. OT보다는 시험의 일부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면 여러분 지도사 등급 직무에 이제 면접을 이제 물을 거 아닙니까? 면접관이 산업안전 지도사 필기시험 또는 2차 전공시험에 우수한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선 산업안전 지도사 직무 3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면 네, 떳떳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있는 산업안전 지도사 등의 직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떳떳하게 이렇게 딱 첫째 딱 해가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와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고 하면요. 우리 면접 볼 때 대표적인 인터뷰도 마찬가지죠. 신원서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신, 뭐요? 몸이잖아요. 태도를 많이 보는 거예요, 태도. 그 다음에 말을 잘 하십시오. 서, 글씨도 잘 쓰십시오. 판단력을 하라는 거예요, 판단력. 맹쾌한 판단력으로 바로 여러분이 면접을 보실 때는 누구보다, 면접관보다 내가 월등히 낫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판단력입니다. 물론 면접 파트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도사 직무인데 또 우리는 지도사가 있는데 여기도 지도사잖아.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전지도사도 있지만 보건지도사가 있습니다. 보건지도사의 직무도 거의 차별이 없어요. 보건지도사는 작업환경 평가 및 개선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역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호,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5호,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합니다. 6호,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누구?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시행령이 있을 것이다. 3항,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 이하, 이제부터는 다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는 다 지도사라고 부르겠다, 공통으로.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누구를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걸 보면 여기에서 아직 부족하니까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두겠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산업안전보건 시행령이잖아. 시행령도 역시 2022년 8월 18일 요걸 알아둘 필요 있어요. 8월 16일 날 개정된데 원래는 대부분 시행령은 8월 16일 날 개정했으면 개정과 동시에 사실합니다. 그럼 8월 16일 개정했으면 바로 시행해. 영은. 왜 영이라고 하면 이거는요 말이 영이지 명령이죠. 명령. 바로 대통령의 명령이니까 즉시 발효를 합니다. 그러나 요거는 전체적인 법이 바뀌어가 16일 날 개정된 걸 8월 18일부터 역시 시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령이거든요. 이거 나왔다.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 142조에도 있었는데 여기 뭐라 그래서 법 금방 했죠. 141항 어디에서 4호에서 이야기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산업안전지도사 직무가 법에는 4가지 있었는데 그 4가지 중에 4호에서 그 밖의 사항은 누구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보니까 법력이 있대. 이까지 다 모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른 뭘 한다? 요 사이에 하는 위험성 평가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2호
법 산업안전보험 49조에 따른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은 자문에 대한 응답이라든지 조언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는 여러분이 지도사는 종합적인 안전을 할 수 있다. 면접에 답할 때 그 밖에 나오던 그 외에도 안전에 대한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도사입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항 산업안전보건법 142장 6호에서는 요건 어디에 2항이잖아. 그럼 이거는 산업안전지도사가 아니고 산업보건지도사예요.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는데 위험성 평가의 지도는 똑같이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가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호 49조에 따른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누가? 역시 안전보건 개선 계획 작성은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나 동시에 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는 뭐야? 산업안전지도사는 안전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지도사는 보건에 관한 사항에 역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102조입니다. 이보다 더 상세하게 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02조는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입니다. 영역별 종류가 있어. 영역은 이 말은 뭐냐 하면 기계, 전기, 화학, 건설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사인데 법 산업안전보건법 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요거는 일반 합격한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를 하면 나는 오늘부터 산업안전 지도사 개업을 하겠다고 누구한테?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한 산업안전 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합니다. 같은 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역시 의학과 바로 산업위생 분야로 작업환경의학과 산업위생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2항 산업안전보건 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이하 해당 업무 영역 업무 범위는 어떻게? 별표 31과 같다고. 영역은 어떤 별표 31이나 보겠습니다. 지도사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를 보자고. 요거는 시행령 102조 2항과 관련해요. 그래서 이렇게 1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분야예요. 여기 뭐가 없지? 건설은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 야, 내가 산업안전지도사에 기계안전을 취득했거나 전기안전을 취득했거나 화공안전을 취득했더라도 모든 업무는 어떻게? 공통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계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뭡니까? 제가 물으면 기계라고 하면 기계 시험 보시면 돼. 기계가 가장 그래도 내가 자신 있으니까 기계 합격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전기를 할 수 있고 화공인데 또 반대로 화공을 합격해도 기계, 전기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건설은 예외다. 그럼 산업안전지도사에 이제 기계, 전기, 화공 분야에 합격하신 분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안전보건 계획서, 공정안전보건서, 기계기구 설비 작업 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의 작성 지도입니다. 여러분 좀 유식하게 처음에 이 얘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에도 바로 산업안전지도사 직무가 있는데 업무 영역별에 따라서도 있어요. 그래서 답변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있는 여기에 별표 31에 있는 뭐라고? 업무 영역별 범위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명쾌하게 반드시 면접관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항에 대한 설계나 시공, 배치, 보수, 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만 기술 지도를 역시 할 수가 있어요. 뭐 한다? 전기에 대한 것도 기계 한 분이 할 수 있어요. 또 기계기구 설비도 지도할 수 있어요. 화학설비 및 공정도 다 누가? 산업안전지도사, 기계, 전기, 화학 분야는 공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요. 또 뭐라 그랬어요? 정전기입니다. 정전기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이라든지 자동화 설비, 자동 제어, 방폭 전기 설비, 전력 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화성 가스입니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및 방폭 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와 역시 뭘 할 수 있다? 기술 지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레인 등 기계기구 전기 작업은 역시 안전성 평가도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기계, 전기, 화학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의 기계, 전기, 화공 분야에 합격하신 분이다. 이걸 업무 영역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안전의 전문이 바로 뭐다? 안전의 전문 의사다, 의사. 그 안전에 대한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의사는 정형외과 의사가 꼭 뼈만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정형외과 의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으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도 안전 분야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결론은 합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요, 요거는 이제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범위죠. 어디에 해당하게 될까? 산업안전지도사 중에도 건설안전 분야야. 건설은 건설 분야만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첫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건축이라든지 토목 작업 계획서의 작성과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 우려 장소 등 안전성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집안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어떤 거라도 그 밖에 모든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할 수 있다. 그래서 건설 분야 산업안전지도사를 땄을 때는 건설요, 쉽게 말하면 가설공사부터 또는 대지 고르기부터 항만, 하역까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 중에 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산업안전지도사가 아닌 산업보건지도사거든요. 업무 영역별 범위를 보면 보건지도사는 바로 뭐야? 위생 분야와 뭘 나눈다? 작업환경의학 분야를 나눠요. 위생 분야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작서 똑같아 이거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 기술이죠. 이거는 원래 작업환경 측정은 안전 분야보다는 보건 분야입니다. 그 다음 작업자 한기시설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지도, 요것도 역시 바로 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작업환경 의학적 지도도 역시 우리는 산업보건 분야 중에 위생 분야예요. 그 다음 성면해체, 그 다음 제거작업 기술 지도도 우리는 안전 분야보다는 보건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 터널 또는 밀폐 공간의 한기, 배기시설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도 역시 산업보건지도사 중에서 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역시 교육이라든지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산업보건지도사 중에 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법 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입니다. 보건지도사는 환경의학 분야인데 작업환경의학 분야는요, 역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 지도를 할 수가 있고요.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관리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를 역시 할 수 있고요.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작업환경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를 했어요. 또 왜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되나 근데 사실 왜라는 것을요, 제가 근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뿌리까지 근거를 찾지 못했지만 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발견해서 왜가 뭐냐 해서 세상에서요 가장 멋진 한 글자가 왜래요. 그럼 왜 누가 했냐 그랬더니 새로운 발상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한 글자. 그러니까 산업안전지도사를 취득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이 생각해 가장 멋진 글자가 왜 따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거예요.
보니까 가장 도움이 되는 한 글자는 바로 무엇일까? 돈도 아니래요. 꿈도 아니고요. 힘도 아니야. 돈도 꿈도 힘도 아닌 바로 뭐라 해서 바로 왜라는 한 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한 글자랍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긴 생각을 만드는 질문이 바로 왜입니다. 가장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 바로 왜라는 한 글자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카피라이트 정철입니다. 머리를 9글자를 써요. 구하라 했어요. 이분이 바로 정철이라는 분인데 당신이 쏘는 모든 글이 카피다인데 이게 쏘는 일인데 쓰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서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이 카피다. 근데 정철은요, 이분의 강의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누굴 닮아서 박이순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김재동이 닮은 것 같기도 하다. 근데 뭔 얘기하나? 그러나 자기는 박이순보다 김재동보다 더 잘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카피라이터가 왜라는 글자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한 글자다. 우리는 왜라는 뭐를 가져야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 바로 정철만 얘기했냐? 그렇지 않아요. 영화 감독요,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뭐라고? 업적이래요. 또 왜라는 아이 같은 호기심에서 탄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호기심만 있다면 바로 진도가 떠나가야 되겠죠. 궁금하잖아요. 잠이 안 와요. 만약에 내일 여러분 소풍을 간다면 오늘 저녁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벌써 어떻게 해? 소풍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생이요.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어릴 때 여러분을 생각해 보자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호기심이다. 그게 바로 뭐다? 왜라고. 누가?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했어. 바로 왜라고. 그래서요, 가장 위대한 업적은 왜라는 아이 같은 호기심에서 탄생한다. 마음속에 어린 아이를 포기하지 말라고 바로 여기 나온 스티븐 스필버그가 얘기했어요. 왜를 강조하냐? 여러분 이제 지도사 공부하시면서 느끼겠지만 가급적 우리는 이제 안전교육론 파트에 또는 기업 진단 파트에 심리 부분이 나옵니다. 외국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우리의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있잖아요. 동양적인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또 주자는 의문이 많으면 많이 나아간대요. 또 의문이 적으면 적게 나아간다. 그리고 아무 의문도 없으면 전혀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왜라는 물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현재 잘 살고 있고 잘 나가는 카피라이터도 얘기했지만 바로 서양의 대표적인 영감독, 동양의 대표적인 학자, 주자도 왜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왜 안전을 해야 되느냐? 안전이 뭐냐 그래서 안전은 특히 4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전적, 학문적, 동양적, 서양적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거는 뭐냐? 실제 시험이 출제되잖아. 안전이 뭐냐? 이렇게 사전적인 걸 보니까 위험하지 않는 것. 안전이 뭐냐? 위험 안 하는 게 안전이라 그래서 또 마음이 편안하대요. 몸이 온전한 상태. 아까 제가 신원섭한 얘기해서 몸이 온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것이 말 그대로 뭐다? 위험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안전이라고 해서 이건 사전적인 정리예요. 그다음 학문적을 보니까 학문적으로는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는 사람의 행동을 바로 태도를 올바르게 하는 이런 거죠.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조건이나 상태입니다. 이런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학문적인 안전은 뭐냐 하면 위험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가지고 안전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제 시험에 이제 필기시험에 갔으면 안전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바로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들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이 바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적은요, 거창의 동장이 안인데요. 안은 원래 이렇게 적었었는데 집택자와 계집년자의 편안한 자는 그래서 여자가 집에 있다는 뜻으로 안정을 뜻한다 그런데 이것이 요사이는 여자분들이 바깥 활동을 오히려 더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맞지 않지만 동양적인 안전의 근원은 그렇습니다. 여자가 집에 있다는 뜻으로 안정을 뜻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남자를 바깥 사람
뭐 여자분을 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 여자는 바로 집에 있다는 뜻으로 안정을 뜻함 이럽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완전할 전자는 역시 이게 임금 궁자입니다. 임금 어디에 써야 돼? 바로 임금 왕자를 쓰는데 임금도 어디에 썼나? 왕거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왕이 궁궐에 앉아 위엄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질서 유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외부 활동, 뭐 비행기를 타시고 외국 가서 외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국내에 있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회사도 그렇잖아요. 사장이 오늘 우리 회사에 있는 것과 사장이 외부에 나간 것과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도 발견하실 겁니다. 집안에도요, 요 사이는 한 분이나 두 명의 자녀분을 놓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저희 집도 부남매인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뭐 장난도 많이 치고 좀 시끄러울 수가 있죠. 좋은 말로 하면 자유분방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 몰라. 아버지가 계시면 소통이 어려웠죠. 이것이 바로 동양적인 의미예요. 서양적은요, 참 세이프티를 바로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요, 우리는 애티튜드가 이건 뭐요? 태도잖아요, 태도. 태도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도 그걸 써먹고 있잖아요. 하인리에 바로 88대 10대 2의 법칙을 아직도 써먹고 있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오죽하면 우리말도 있잖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애티튜드는요, 영어에서 바로 A를 1하고 G를 얼마 26으로 한다면 요걸 다 더하면 뭐가 돼? 100점이 되는 거예요. 가급적 저는 OT도 강의도 100점짜리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런 안전을요, 사전적인 것부터 이야기해서 서양적인 걸 정의를 한마디로 하니까 뭐냐 하면 세이프티 매니지먼트는요, 안전관리는 재해입니다. 이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에요. 대충 하면 안 된다. 바로 PDCA를 해야 된다. 체계적이고 모든 재반 활동 우리는 안전관리를 한다고. 요것도 역시 시험에 출제가 되죠. 바로 안전관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으면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활동을 가지고 우리는 안전관리라고 한다. 그렇다면요, 여기에서 안전관리를 조금 더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합격해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공업고등학교 안전책이라든지 저의 모든 안전책을 다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스탠다드가 됐어요. 안전을 왜 하냐 그랬더니 안전이라는 이래 됐죠. 안전관리는 재해로부터 뭐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죠. 인간의 생명을 뭐요? 인간의 생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건강과 장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안전관리 왜 하냐 하면 건강하기 위해서 장수. 그래서 건강을요, 저 나름대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건강이라는 것은 어디 찾아왔냐? WHO 세계보건기구의 제2조 건강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냐?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 안정으로 완전한 상태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육체적으로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전한 상태다. 다시 말하면 건강은 육체보다 정신을 강조해.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 사람 냄새 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건강했으면 어떻게? 장수하셔야 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안전지수 합격해서 몇 세까지 산다? 최소한 100세까지 산다. 그리고 100세까지 살아. 건강 장수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했으면 인간의 생명과 뭘 보호한다 그래서 재산을 보호한다. 재산이 바로 뭐다? 돈이잖아. 그래서 가급적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돈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냐 그래.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돈은 많이 벌지 말자. 우리 지도사는요, 한 방에 이렇게 벌 수도 있어요. 그래, 건물도 좋지만은 현금으로 100억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합니다. 왜? 우리는 장수하니까 건강한다. 몇 세까지 살아야 돼? 100세까지 살아야 돼. 또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해. 그래도 뭐 현금도 100억 있으면 좋겠다. 지도사 따면 가능하다. 어떤 분들은 웃기지만 웃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여러분은 100억 아니고
몇천억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의 전문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안전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자격증을 과연 딸 것인가? 그래서 이걸 2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탄 또는 1강에서는 왜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번 2탄입니다. 2탄은 과연 누가 산업안전의 의사, 산업안전 지도사를 취득해야 될까요? 교육에는요, 3요소가 있습니다. 이 교육의 3요소는 우리 1차 필기에 항상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3가지 요소의 교육에는 첫째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주체는 뭘 주체라고 그러냐 하면 바로 교육의 주체는 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시험에 출제돼서 교육의 3요소가 바르게 된 것은 또는 교육의 주체는 그러면 강사를 차지해. 강사는요, 바로 앞에 선 제가 바로 여러분의 지도사, 합격의 멘토가 되겠습니다. 강사를 살펴보면요, 강사는 우선 이름이 정재수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저는 성이 정가입니다. 또 이름은 재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말로 재수 있는 남자가 오늘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바로 교육의 주체인데 양력을 보면요, 저는 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정말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가려고 무척 애를 쓰지만 괜찮은 대학을 나름대로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서 후기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수를 하다 보니까 역시 박사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박사학위도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를 마친 다음에요, 또 참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 문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문학사를 마지막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사는요, 자격을 보면 지도사, 복지사부터 시작해서 뭐 중등교사, 직업훈련교사 등 해서 약 국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50여 개 취득했습니다. 경력은 지금 만 39년입니다. 이제 40년을 바라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0년은 일반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강의가 아니고 정말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에서 약 40년 동안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나름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안전 전문가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력은 학교에서 학장을 했으니까요, 우리 폴리텍 대학에 교수부터 시작해서 제가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는 전임 강사였습니다. 전임 강사부터 시작해서 정교수가 될 때까지 모든 보직을 다 맡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일반 대학에 특강도 많이 다녔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현재 나름대로 사단법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출간 기업을요, 100여 개 기업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100여 개도 더 되겠죠. 아마도 제가 좀 뻥을 치면 1000개도 넘는다. 또 뻥을 치면 가끔씩 아침에 관리감독자의 교육할 때는 5000명씩 놓고 강의를 했다. 그럼 사람들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겠지만 아마도 부평에 가면 이 회사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보면 아침에 1시간 동안 제가 어디에서 식당에서 한 5000명 넘을 때도 있습니다. 강의를 합니다. 지금 그분이 바로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안전부장이었습니다. 또 박모범입니다. 그런 강의도 했었다. 또 삼성을 갈 때는요, 특히 삼성중공업이 삼성조선이 여기 갈 때는 제가 농담을 헬기를 타고 간다 그러면 헬기를 저희 학교 운동장에 보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강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지도사 합격을 위해서 맞춤형 강사로서 교육의 주체는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교육의 주체가 강사였는데 이 강사가 나름대로 저서도 있다. 기술사를 시작해서 기사 또는 뭐 기능사 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도사, 그 다음에 대학교의 책이라든지 대학원 책, 고등학교 책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책 어떤 책도 썼는데 특히 한
60여 권의 안전에 관련되는 책만 저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복이 있다 없다 떠나서요, 우리 국민이 주는 군포장할 때 포장도 받았습니다. 물론 국무총리표창도 받았고요, 또 장관상도 받았습니다. 또 인천광역시에서 한 40년 살다 보니까 바로 인천광역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민상은요, 동판으로 저 얼굴 모양 그대로를 해주고 인천시청 들어가면 항상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살다 보니까 효행표창부터 시작해서 약 7개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또 저는요, 사실 이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은 교육감상을 받았는데 이 아버지는 교육감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운이 따라서 교육감상도 받고 나름대로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교육 분야 또는 청년, 교육, 봉사 이 3가지 상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청렴한 분야, 교육 분야, 그 다음에 봉사 분야 3가지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글랜드 슬랩도 달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뭐 특별하지 않지만 교육의 주체를 소개해봤습니다. 교육 객체는 뭐냐? 3요소 객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산업안전지도사, 세계 최고의 최상의 안전의사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것은 제가 라기보다 어디에서 제가 어떤 건설회사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올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매개체입니다. 교육의 3요소 중에 매개체는 바로 교재입니다. 교재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를 위한 책입니다. 1차를 위한 책 4권이 있고요. 또 여기 3권이 더 있는데 4권을 있고, 그 다음에 2차 바로 전공 기계와 건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면접책까지 다 가지고 있다. 이 책은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었냐 그러면 제가 최초에 썼죠. 어떤 분들은 ISBN에 공식적으로 최초 등록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 여기서 교육의 3요소를 정의한다면 교육의 주체는 강사, 교육의 객체는 수강자입니다. 매개체는 교재가 되겠어. 이것이 바로 시험에 나올 것이고, 가급적이면 주체, 객체, 매개체가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는 하나의 집합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데는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어야 될 것이다.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희망 없이는 단 4초도 살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데 빨리 시험에 나올 거면 하지 왜 이런 거 하냐 그랬는데 바로 이겁니다. 교육에는요 3요소도 있지만 교육에는 뭐가 있다? 바로 4단계가 있습니다. 교육의 4단계, 이것도 어떻게 시험에 출제된다. 실제 교육의 4단계는 교육을 할 때 항상 준비 단계를 해야 돼. 그 다음 준비가 돼 있으면 제시를 하고, 제시가 하면 적용을 시켜봅니다. 바로 적용을 했으면 마지막에 평가 단계 또는 이걸 가지고 확인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시 단계가 가장 강의 때는 시간이 길어요. 준비 단계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말로 도입 단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이 준비는 산업안전지도사가 목표인 꼴이지만 그래도 뭐가 필요하다? 가끔씩 우리는 숨 쉴 공간이 있어야 돼.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희망 없이는 단 4초라고 해서 4초도 살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안전점검의 날이 4일이거든요. 사실은 가스 쪽에서 먼저 하다가 지금은 매월 4일이 되면 안전점검의 날로 하죠. 근데 희망 없이는 단 4초도 살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요,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답니다. 식사를 안 해도 40일 사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그런데 물 없이는 얼마? 물도 없다면 4일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공기 없이는 4분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먹지 않으면 40일, 물만 먹으면 4일, 물도 안 먹고 공기도 없으면 4분입니다. 그러나 바로 중에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왜? 4초도 살 수 없다. 여러분은요, 산업안전지도사에 합격해야 했다 목표를 가졌다면 항상 1초도 생각하는 걸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희망은 우리에게 힘든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를 흥분입니다.
기대감으로 부풀게 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다. 그래서 존 맥스웰은요, 매일 읽는 맥스웰 리더십에서 제가 여기서 인용한 내용이 바로 우리는 희망 없이는 4초가 아닌 1초도 살 수 없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요, 어느 기자가 윈스턴 처칠 수상에게 히틀러 나치 정권에 대항하여 영국이 소유하고 있던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칠은 4초가 아닙니다.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영국이 소유했던 가장 큰 무기는 언제나 희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산업안전지도사라는 목표를 1초라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왜 사느냐? 또는 너는 준비가 돼 있냐? 무슨 준비? 노후 준비가 돼 있냐? 이러죠. 세계 최고의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Education is the best라 그랬어요. 뭐다? 바로 교육은 최고돼요. 최고인데 최고 최상급을 표시했습니다. 베스트입니다. 뭐라 그러냐? 프로, 복수네요. 프로비저 for old age입니다. 이걸요, 우리말 해보니까 교육은요, 최상의 노후 대비책이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바로 교육이라는 것은 최상의 노후 대비책이다. 나는 바로 산업안전지도사야말로 최고의 노후 대비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의 3요소와 교육의 4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최고의 노후 대비체라는 것은 정제수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철학자 누구?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우리 출판사 홈페이지에 모셨습니다. 특히 이 분의 초상권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아마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초상권을 사용하는 걸 돈을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진짜 산업안전지도사, 노후 대비책, 취득할 수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취득은 바로 합격의 조건입니다. 저희는 합격의 조건을 PDCA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2012년 바로 우리 최초의 우리가 실제 이거는 이해라 그러는데 실제 시험 본 산업안전지도사는 최초죠. 이때 문제에 출제된 내용이죠. 안전관리에 포사이클이 맞게 된 것은 애가 PDCA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요, 우리는 산업안전지도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계획도 그렇잖아요. 바로 1년의 계획은 정월, 다른 날 아침에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참 하기가 끄끄럽지만 거기 꼭 남자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 된다. 남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 계획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거창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오늘 날짜라도 기억하면서 살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만 날짜가는 걸 잘 모릅니다. 오늘 며칠이냐 그러면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날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드디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합격한다. 계획을 세워서 계획했으면 어떻게 해? 실천합시다. 바로 뭐야? 두입니다. 바로 실천해야 돼요. 실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천하면서 바로 책도 보자. 야, 책도 괜찮다. 강사도 괜찮아. 바로 객체인 나만 체크를 잘하면 될 것이다. 실천하면서 실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수시로 뭘 해야 돼? 검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체크해보고 정말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3번도 맞다 하면 계속 진도 나가면 되지만은 안 되면 체크해보니까 부족하다면 반복 학습하셔야 됩니다. 교육이 지도 파론치게도 교육은 될 때까지 또는 귀에 따다고 앉을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도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듣는다. 굳이 이해 안 되면 저는 1차 필기까지는 눈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눈을 보면 된다. 보이면 바로 답이라 그러죠. 교육 효과도 오감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다? 눈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도 뭐라 그러죠?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말 못하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보다 더 불쌍한 게 뭐다? 바로 눈입니다. 그래요. 체크를 해. 바로 PDC까지 잘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바로 우리는 이제 됐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항상 행동으로 돼. 그래서 액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 감독도 마음에 들었을 때 액션한다. 이것도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PDCA를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렇다면요. 합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고 법칙. 저가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합격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합격의 법칙은요. 사람은요. 뭐라 그래서 돈 없으면 돈은 사실 벌면 되고 하는데 우리 안정관리 할 목적도 건강과 장수와 부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돈 없으면 돈은 벌면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 지도사 합격으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 또 인생을 살거나 공부를 하거나 잘못 있으면 어떻게 수정하고 잘못은 고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살 버릇이 8등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황금도 좋고 소금도 좋지만 저가 자격시험은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 합격하기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되게 하면 됩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될 때까지 하면 되고 하는데 교육의 지도 8원칙도 안 되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배우면 되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자격시험은 지도사 시험은 100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면요. 혹시 외우면 될 거고 부족하면 채우면 됩니다. 길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보일 때까지 찾으면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찾으면 됩니다. 답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보일 때까지 우리는 찾아봅시다. 그 다음에 정말 길이 없대요. 있는 것도 못 찾는 게 아니고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만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없다고요? 연구하면 기술도 익혀집니다. 생각이 부족합니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증에 취득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나름대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드디어요 3탄입니다. 드디어 뭐냐 하면 실전 대책 및 심화학습이라 그래요. 정말 우리는 고고해보자. 때로는 자존감을 갖고 도도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축구에서도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어떻게? 진짜 연습처럼 한다면 자격증은 틀림없이 합격할 것이다. 그래서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 정보와 출제 기준을 가지고 실전을 한번 연습해 보려 합니다. 그러면 최근 문제 있잖아요. 2022년 바로 넌 12회째 시험을 봤습니다. 12회째 산업안전지도사 1차 필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몇 문제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진짜 실전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022년요 12회 산업안전지도사 2차 필기 문제를 한번 해보겠다. 역시 이 문제도 전체 9문제 중에서 단 한 문제라도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3차가 있는데요. 얼굴 보여주는 면접인데요. 현재까지는 블라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얼굴을 마주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의 결론은요. 바로 3차 면접입니다. 바로 3탄에서 여러분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탄을 했습니다.
특히 2탄에서는요, how를 강조하면서 바로 무엇을 했죠? 합격의 법칙을 강조했습니다. P, D, C였습니다. 그렇다면 3탄입니다. 진짜 실전 대책이에요. 과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안전에는 3위를 하면 돼요, 사실은. 3위가 뭐냐? 교육과 기술과 동료지만 바로 이 실전은 진짜를 한번 보여드리겠다. 사실 시험정보 자격시험의 안내사항인데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는 이 홈페이지가 큐넷이라 그래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시면 되고 특히 약 90일 또는 10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첫 번째 통과해야 될 1차 시험 과목입니다. 1차 시험 과목은요, 바로 1차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1차 시험 과목은 공통필수 3 바로 있는데, 공통필수 3은요, 바로 누구나 다 세 과목을 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뭐를 봐야 되나? 공통필수 1이 산업안전보건법령입니다. 우리는 법과 영과 규칙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공통필수 2가 산업안전 일반인데, 일반이 6범이다. 6장으로 또는 6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출제 범위를 말합니다. 또 산업위생 일반은 산업보건지도사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5개 범위로 하겠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세 번째가 뭐 공통필수 3이라 그래요. 기업 진단 지도가 되겠습니다. 요 세 과목은요, 바로 90분입니다. 90분이면 한 과목당 30분이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건설안전기술사를 갖고 있다든지 또는 기계안전기술사, 안전에 관련되는 기술사를 갖고 있다면 바로 이분들은 1과목과 2과목이 면제되니까 몇 분? 30분만 시험을 보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4가지가 아니고 반드시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그래서 오지택일형이다. 손가락이 몇 개? 5개. 그 중에서 정답 몇 개 있다? 1개 있다는 겁니다. 과목당 25문제. 그래서 30 나누기 25를 해보면 한 문제당 얼마? 1.2분 동안입니다. 1.2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꼭 한 문제당 1.2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30분 안에 25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과목당 얼마? 100점입니다. 100점이기 때문에 300점입니다. 300점. 300점인데 이 300점이 반드시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 40점 이상을 맞아야 돼. 평균 60점이 된다. 그래서 40점이 되면 되는데 39점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산업안전지도사는 4개의 영역이 있다. 기계, 전기, 화학, 건설 등입니다. 기계나 전기나 화공은 어떻게? 어떤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건설은 별도라 그랬으면. 그럼 이 공통 전공 필수 2차 시험에는 시험이 10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주관식 논술형 4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주관식 해놓고 또 논술형이라고 되어 있어, 논술형. 그러나 실제 실전을 하시면 논술은 아니다. 그냥 주관식 단답형에 불과하다. 그러나 단답형이 있어요. 단답형 5문제가 있습니다. 요 5문제인데 5문제는 주관식 단답형은 기사와 유사하다. 그 다음에 요 필수가 뭐냐 그러면 4개 중에 반드시 1개는 어떻게? 2개는 필수로 하고 1개는 어떻게? 택일에서 몇 개? 3문제만 하면 된다. 3문제. 그래서 요 3문제와 요 주관식을 5문제지만 요게 25점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요것도 역시 4문제니까 100점이다. 그래서 주관식 논술형이 봐요. 어떻게? 25점 곱하기 3문제니까 75점이 될 것이고 5점 곱하기 5문제니까 이건 얼마? 25점입니다. 합해서 100점. 요거는 어떻게? 주관식 단답형에 빵점을 맞고 논술형에 한 문제가 0점이다. 관계없다. 합해서 몇 점만 되면 된다? 60점 된다. 여기는 문제당 가락이 있다. 없다. 단 1차 시험 공통필수에만 가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도사는 뭐 의학과 위생공학으로 구분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면접시험입니다. 이 3차 면접시험은
실제 1인당 20분 내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좀 제가 가장을 하면 1분 이내에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제운동 3요소가 뭡니까? 대답 못하면 그냥 바로 다음 그 면접자가 질문을 또 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5가지 설명하시죠. 또 대답을 못해. 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 지도사 직무 3가지를 얘기합시오. 이걸로 끝이에요. 불과 실제 20분이라 그랬지만 뭐 한 5분 안에 대개 면접이 마무리됩니다. 요거도요 6점 이상 맞아야 돼. 그래서 이것도 3분이 10점 10점 10점이에요. 면접관이 몇 명? 3명인데 3명이 한 사람은 10점을 주고 한 사람은 6점을 주고 또 한 사람은 6점을 주고 이렇게 합해서 18점이 되면 되죠. 그래서 나눠 가지고 6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삼심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과목은 이제 그래 1차 공동필수 3과목이고 합격되면 2차를 본다. 2차는 바로 전공필수 기계면 기계만 시험을 보고 전기는 전기만 시험을 보는데 합격되면 3차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1차에서부터 뭐가 있느냐? 출제 범위가 있어요. 출제 범위. 출제 기준이 있죠. 출제 기준을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도 하셔야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 1조 당일 뭐가 나와서 목적이 나와. 그 다음에 12장의 벌칙의 175조는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법이 있을 거고 같은 법 시행령이라는데 산업안전보건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하셔야 돼요.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죠, 4개죠. 이걸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실제 혼자서 하면 엄청 지루하고 귀찮지만 여러분이 제가 3단계 기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강의토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도사도 어떻다? 산업보건지도사도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법령을 어떻게 동일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목이에요. 산업안전 일반이에요. 6개범이라고 그랬죠. 산업안전교육론, 바로 교육이 했어요. 교육하는 목적은 뭐냐? 교육의 3요소는 뭐냐? 바로 교육지도 8원칙은 뭐냐? 교육의 4단계는 뭐냐? 이런 것이 바로 시험에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했잖아요. 제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 책임 모든 활동. 그 안전관리 하겠다.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그 다음에 신뢰성 공략 3번째. 시스템 안전공학, 인간공학, 산업재해조사 및 분석까지 6개 범위에서 출제를 하겠다. 그 다음 산업위생일반은 봐요. 산업위생일반은 요거는 어디야? 보건지도사에 대해 위생개론, 작업관리, 산업위생보고, 건강관리, 산업재해조사 및 원인분석까지 해서 5개 범위로 출제를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진단지도입니다. 경영학 3개의 단위. 경영학에는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부분만 출제를 하겠다. 그 다음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요걸 잘 알아봐야 돼. 여기도 똑같아. 산업보건지도사는 경영학 똑같죠? 심리학까지 똑같아. 묘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바로 여기는 산업안전개론이에요. 근데 실제 산업안전지도사에 뭐가 돼야 돼? 산업안전개론이 되겠죠. 바로 산업안전일반 전체를 여기서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산업위생개론을 산업안전지도사가 보고 산업안전개론은 보건지도사 이렇게 기본적인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됩니다. 실제는 이 과목 이래 되니까 실제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나 1차 과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시험인데요. 드디어 이제 1차를 합격했어요. 2차를 합격했는데 2차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2차는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화학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인데 실제 이 분야는 어떤 걸 합격하셔도 응시하셔서 합격하셔도 똑같은 일을 하신다 그랬고 건설안전공학은 별도입니다. 근데 이 기계안전공학을 보면요. 크게 3개 범위로 되어 있어요.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 등 해놓고 위험기계, 양중기, 운반기계, 압력용기계 이것이 다 있잖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다 나와요. 이것도. 공장 자동화 설비 안전기술 등 이것도 한 문제 나옵니다. 기계기구 설비 설계 배치 보수 유지 기술 등 역시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다. 그럼 실제적으로요. 기계안전공학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열심히 한다면 틀림없이 안전하게 우리는 2차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도 전기기계, 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등 전기 방폭 설비도 포함한데요. 정전기,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감전사고 방지 기술, 컴퓨터, 계측지휘 설비, 설계, 관리 기술 등이다. 역시 이것도 안전과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전기와 정전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공안전공학입니다. 하학이라 그러지 않고, 하공은요, 가스, 방화 및 방폭 설계 등 하학장치 설비 안전 및 방식 기술에 대해서 출제를 하겠다. 정성적, 정량적 위험성 평가, 위험물 누출 확산 및 피해 예측 등에도 설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유해 위험 물질, 화재 폭발 방지론, 하학 공정안전관리에도 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건설안전공학도요,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 기계, 기구 등 안전기술입니다.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입니다. 세 번째, 추락, 낙하, 붕괴, 폭발 등 재해 요인별 안전 대책입니다. 건설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인데, 이 내용들은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 학원 등에서나 또는 인터넷 강의에 이런 얘기를 하죠. 기술사하고 똑같이 강의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에 2021년에요. 우리 특히 건설 안전 분야에 열심히 강의한 강사들이 많습니다. 몇 명이 합격됐을까요? 한 명도 합격이 안 됐으면 누구 합격됐을까요? 바로 노무사 분들이 합격이 됐습니다. 바로 뭐예요? 법적 기준만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신 정보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 우리는 기술사나 지도사 합격하신 분들이 그 자격증 땄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위대하다고 이분들이 강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는요, 사실 대학 교수는 사실 교수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중등교사는 반드시 교육학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강의하는 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거 아니세요. 그분들 한번 강의 기법은 조금 어디서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들이요, 현장 자랑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죽 하면 이런 말이 있겠어요.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는데 실제 자격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맞게 시험을 출제해야 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면접을 해야 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강의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될까요? 어떤 기업체 사장이 모든 걸 제쳐주고 면접관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현실은 맞을지 몰라도 우리 현장에는 아직도 그렇지 않다. 자격시험은 대부분 대학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실제 연구소, 연구원들이 주로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은 최신 정보만이 합격을 좌우하실 거고, 오늘 현장에 쓰인다 그래서 이 답이 바로 우리 어떻습니까? 문제에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소통했을 때 우리 지도사에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바로 2021년에는 그랬는데 2022년은요, 바로 9문제 모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9문제니까 100%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2021년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정말 학원에서 1년 동안 다니고 인터넷을 엄청난 비싼 돈을 주고 해서도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도사는요, 의학과 위생공학으로 구분하는데, 의학과 위생공학은 여러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영역을 좀 더 상세하게 본다면요, 바로 이거예요. 산업안전 필기에 대한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과 시행령, 바로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 장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고용노동부 고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1장 총칙 등에 관한 사항, 모든 요 4가지 영역에 다 있으면 2장 안전보건관리체 등에 관한 사항, 3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포함됩니다. 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장 감독과 명령에 관한 사항, 7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에 관한 사항,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사항도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1차 산업안전보건법령 한 과목에 나오지만 주로 이 내용은 3차 우리가 면접이죠. 면접도 대부분 여기서 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공부하실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확실히 한다면 3차 시험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역시 1차의 두 번째 과목입니다. 산업안전 일반은 크게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등인데 이게 세세 기준 또는 세부 항목이라 그래요. 바로 이것이 우리는 NCS의 적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교육론은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부터 안전보건교육의 개념, 학습이론,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등 교육 내용, 안전교육 방법, 그 다음에 교육평가, 교육 실시 방법, 강의법, 토익법, 실용법, 시청각 교육 등인데 역시 여기서 거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우리 6개 범위 중에서 거의 여기서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 25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는요. 안전의 위험과 개념. 우리 앞에 1탄과 2탄에서 한 내용들이에요. 안전관리 제1론, 그 다음 안전관리의 조직, 안전관리 수립 운영, 위험성평가 활동 등의 안전활동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공학은 신뢰성 개념, 신뢰성 척도와 계산, 보존성과 유형성, 신뢰성 시험과 추정, 시스템의 신뢰도. 이 내용은 바로 산업안전보건부부터 산업안전 일반 모두는 우리 최근 이 출제 기준에 적용해가지고 세부 항목까지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항목으로요. 시스템 안전공학은 6개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시스템 위험 분석 및 관리, 시스템 분석 기법입니다. PHA, FHA, FMEM, ETA, CA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함수 분석과 정성적, 정의학적 분석입니다. 그 다음 안전성 평가의 개요, 신뢰도 계산, 유해 위험 방지 계획 등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항목으로서는 바로 인간공학인데요. 인간공학은 8개 세부 항목입니다. 공학의 정의, 인간기계체계, 체계 설계 및 요소, 정보 입력 표시에서 바로 교육 효과 중에 가장 좋은 시각적, 듣는 청각적, 촉각, 후각 등의 표시 장치도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간 요소와 휴먼 에러입니다. 인간의 실수하는 것과 실수의 방지 대책, 인체 계측 또는 인간 계측과 작업 공간, 작업 환경의 조건 및 작업 환경 인간공학의 관련 연관성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8번째 근골격계 부담 및 작업의 평가입니다. 그 다음 6번째 항목 산업재해조사 및 원인 분석으로서 마지막 세부 항목을 보시면 재해조사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재해 원인 분석 및 조사 기법입니다. 바로 산업재해 사례 분석 절차라든지, 네 번째 산업재해 분류 및 통계 분석, 5번째 안전점검 및 진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업 진단 지도라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기업 진단 지도는 3개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첫째가 경영학입니다. 경영학은 인적 자원 관리, 조직 관리, 생산 관리인데 경영학에서는 세부 항목이 바로 7개 세부 항목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세부 항목으로서 노사관계 관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조직 관리의 개념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조직 행동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째 생산 관리 개념에 관한 사항, 6째 생산 시스템의 설계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 7번째가 생산 관리 최신 이론에 관한 사항들도 출제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요, 8개 항목입니다. 심리 개념 요소, 직무 수행 평가, 직무 태도 동의. 우리 태도는 처음에도 애티튜드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업 집단의 특성, 산업재해와 행동 특성, 인간의 특성과 직무환경, 직무환경 건강, 인간의 특성과 인간관계. 그 다음 위생개론입니다. 산업위생의 개념, 작업환경 노출 기준 및 개념,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산업환기, 건강검진과 근로자 건강관리, 유해인재와 인체 영양 등인데
그래서 이것은요, 통상적으로 항상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몇 문제 우리가 25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8문제, 8문제 이렇게 나온다 생각. 그럼 여기서 하나 플러스 9문제 나올 수, 여기도 9문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보건지도사는 우리가 참고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사는 참고로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역시 보건지도사도 바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요. 진짜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보자. 실제로 바로 그게 뭐요? 진짜 문제를 보여주는데, 진짜 문제는 최근 문제다. 언제? 바로 산업안전 또는 보건지도사 똑같아 그랬잖아. 자격시험은 1차 시험 문제입니다. 세 과목은 90분이지만 과목당 30분이다. 문제 형별은 A형도 있고 B형도 있는데 A형을 기준으로 했다. 언제 봤느냐? 2022년 3월 19일 날 시험 보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는지 맛만 보자. 그래요. 이 수험자가요, 유의사항이 있어. 이거는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옮겨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볼 때 수험자 유의사항이가 이렇게 나온다. 시험 문제지 표지와 시험 문제지 내 문제 행보를 동일 여부라든지 시험 문제 총면수 문제번호 1년 상태, 1년 순서, 인쇄 상태도 확인하시고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독관이 들어오면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어떤 감독관은 반드시 시험 보시기 전에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OMR 카드 여러분이 표시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각 문제 요구하는 뭐예요? 요게 참, 그래서 파란 거예요. 가장 적합하거나 가까운 답이라고 그래서 어쩌면 다 답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깝거나 가장 틀리거나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개만 선택해. 답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 카드 작성 시 시험 면제지 문제 형별로랑 마킹 착오나 불이익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책임 안 지고 시험 보는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수험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라도 답은 무조건 한 개, 두 개 체크하면 안 돼. 한 개는 체크, 마킹을 하셔야 합니다. 설령 그래서 가답안, 바로 가채점 기간, 가답안 발표 기간을 합니다. 그래서 가답안에 의의가 없으면 그냥 정답으로 그대로 넘어가고 의의가 있다. 여러분이 의의를 제기하면 의의를 반드시 받아들여서 검토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한 달 후에 하죠. 셋째, 답안 카드는요, 국가 전문 자격. 여러분 어떻게? 전문이라고 그러죠, 전문이. 기술 자격이 아니고 전문 자격지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안전의 전문입니다.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 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떻게? 1번부터 75번까지 하면 돼요.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 문제죠. 문제번호 동일한 번호에 마킹해야 한다. 넷째, 감독위원회 여봐. 뭐가 지가 대단하고 지시라고 해서 감독위원회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시간 종료 답안 카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알려줍니다. 당연히 내가 답안지 제출 안 하면 나 합격 안 하겠다 그런 거니까 이게 참 아직도 이렇게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째, 시험 문제지는 종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이제 갖고 오셔가지고 오늘 시험 바탕하면 오후 14시경에 가답안 발표를 합니다. 합격자 불합격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기타 안내사항, 수험자는 QR코드를 통해 가답안 확인하시고 여기서 바로 여러분 카메라를 찍어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바로 2시 이후 시험 발표할 때 사전 설문조사가 필수. 이걸 보려면 참 설문조사에 대해 시험 문제가 잘 나왔느냐 뭐 이런 걸 물을 겁니다. 시험 합격자에게는요, 합격 축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는 이거는 발표 최종 가담한 기간이 아니고 완전 발표 날에 여러분에게 아침 9시 되면 축하합니다. 1차 산업안전지도 시험을 합격하셨습니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1차 필기시험 합격하셨습니다고 축하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실제 우리가 1과목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이에요. 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바로 1과목은 제가 그랬죠. 1장 총칙부터 12장 벌칙으로 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시험이 나왔느냐 확실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1장 총칙부터 12장 벌칙까지 출제된 내용이 법에서 하나, 둘, 셋, 넷, 5문제나 그 5문제니까 바로 우리는 25문제 중에 얼마 나왔냐? 20%가 출제됐어요. 보니까 안전보건관리 체제의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91조와 93조 두 문제가 출제했습니다. 근로자 보건관리에 한 문제, 그 다음에 벌칙에 한 문제 이렇게 해서 5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수업할 때는 시험 문제 나오는 위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은 누구의 령?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역시 총칙부터 11장이 아니고 12장이 아니고 11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몇 문제가 나와요? 엄청 나왔어요. 10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체 100 중에 40%가 여기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총칙에 12조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에 13조, 15조, 21조, 34조 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무려 5문제가 출제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 부분에는 바로 안 나왔어요. 4장 유해위험 방조치에 44조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에서 51조 도급 승인 대상 작업도 출제됐습니다. 6장입니다.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가 나왔고요. 7장 유해물질에 대한 조치가 85조와 88조 이렇게 바로 몇 문제? 10문제 40%가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은 1장 역시 총칙부터 11장 보칙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로 몇 문제냐? 바로 역시 10문제. 그래서 40%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0문제. 2장이에요. 중대재해 범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중대재해는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틀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왜 중대재해처벌법인데 너는 강의를 하냐 이렇게 똑똑하십시오. 출제 범위에 나왔다. 안 나와 중대재해처벌법. 나오면 안 돼. 왜? 출제 범위가 없잖아. 신문지상에 발표하고 공공기관에서 발표했는 게 거짓말하면 그럼 우리 시험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나오지 않는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면접을 보러 갔어요. 이분은 여러분 알 수도 있습니다. 거의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분인데요. 바로 제가 가르친 제자이기도 하고 한때는 동료이기도 하고 요사이는 잘 놉니다. 기술사 9개 갖고 있어요. 기능장 무려 14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사도 있습니다. 기능사회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100여 개 이상을 갖고 있는 분인데 어디 다니냐? 폴리텍 대학 교수 잠깐 하다가 월급이 자가 다른데 공공은행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제 개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지도사 시험에 떨어졌어요. 어디에서? 면접에서. 왜 떨어졌느냐? 자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걸 가지고 조금 했는데 엉뚱한 자기가 생각한 기술사 면접 때와 다른 내용을 묻더라. 바로 3가지. 안전인증 대상기가 뭡니까? 이런 물어봤대요. 기계니까 기계 위험점 5가지 말해 보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산업지도사 인물을 하나도 대답 못해서 합격? 어떻게?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령이다가 보다는 정말 정확한 출제 범위와 정확한 기준을 반드시 알고 시험에 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업안전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리라 그래서 총칙부터 보칙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중대재해가 나왔어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도 나왔어요. 교육에는 교육시간이라든지 교육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5장에 도급사업의 합동 안정화 보건 점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다 6장에 방호조치가 나왔어요. 그 다음 110조 안전인증심사에 종류라든지 방법이 출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위험물에 대한 게 안 나오고 근로자 보건관리에 대해서 3문제가 나왔다. 작업환경 측정 방법, 그 다음 질병자의 근로금지, 그 다음 3번째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그 다음 보칙에서 240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의 기준. 그래서요 법과 연가 규칙에서만 22문제가 나와서 그럼 여기 있잖아. 그럼 왜 이건 시험 문제 출제 안 나오냐? 바로 이거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출제 범위에 드는데 현재까지 11회 보는 동안 이제 여러분이 11회 보는 동안 안 나왔어. 그러나 어쩌다가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그래서 여기에 제가 강의를 안 했어요. 강의를 안 했고 또 이 내용은 제가 요점 부분만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물론 여러분의 시험에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여기는 들어있지만 문제가 출제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진짜 그러면 야 진짜 한번 보여주라. 연습이 아니고 실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면 몇 문제 나온다? 25문제 나온다. 몇 분 동안 시험 본다? 30분 동안 시험. 그럼 얼마? 바로 한 문제당 1.2분이야. 1.2분에 이걸 해결해야 돼. 근데 1.2 해결해 보니까 한번 해보자고. 이 지문이 길어. 그러나 눈으로 공부에 가장,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눈으로 보자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 아직 처음이지만 실전 한번 해보니까 1.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해야 돼. 누가? 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의 작업에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라든지 내용,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정기안전보건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 뭔가 틀렸어. 저는 먼저 알아요. 이건 뭐라 그랬어? 분기에 1회가 아니고 법 64조 2항에 따른 정기안전보건점검 실시 다음과 같은 각포에 구분에 따른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 다음 각목의 사업은 분기가 아니고 2개월에 1회에서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분기해줘?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바로 건설업이라고 되어 있잖아. 건설업. 건설업은 분기에 1회가 아니고 얼마? 2개월에 1회 해야 된다. 그럼 틀렸다고 그랬다. 이게 답이잖아.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연습은 실전처럼 하겠다. 그럼 간단하게 하고 그럼 하나만 더 보여줘도 하죠. 하나 보자고. 2번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해설을 엄청 상세하게 했어요. 야, 2번은요. 또 요 놈은 우리 어디에 단골 손님이냐? 우리 면접에도 단골 문제예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 기구, 설비예요. 그 기계, 기구, 설비 또는 뭐가 4가지, 건축물까지. 그럼 4가지다.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안전조치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25가지. 보면 첫째, 어스오고라 그래서 어스오고가 과연 대여자 등이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지 쫙 보자고. 딱 보니까 어디인가 보여. 바로 16번에 어스 드릴이 있어. 근데 어스 드릴인데 또 뭐냐? 그럼 여기 어스 드릴이 나오는데 안 나왔잖아. 이렇게 바로 이걸 왜 하느냐? 그래서 정독을 하셔야 돼. 지도사는. 잘못하면 어스 드릴이 없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뭐 했어? 오고야 드릴이 아니고. 그러니까 18번 딱 있어.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해? 기억. 요것도 기억이 있네. 얘가 두 개는 답이 안 되겠잖아, 벌써.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한번 보자고. 산업용 로봇. 쭉 봐서 산업이 없어, 저거. 그럼 요거는 아니네. 니은 들으는 건 또 안 돼. 그럼 요거 답이 또 안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 2번 아니면 4번이 답 되게 찾아보자고. 클램셋이요, 클램셋. 클램셋은 어디냐, 그러면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잖아. 그래, 여기 됐어. 클램셋. 그러면 요거는 확실히 답이 맞아. 여기까지도 맞지? 그러면 2개가 답이 될 수가 없어. 2개는. 반드시 답은 아까 뭐라고 했어? 가장 근접하나 가장 정확한 건 한 개만 찾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리을이 뭐냐 그러면 클램셋인데 압력 용기. 압력 용기가 한번 찾아봐라. 없잖아. 그럼 이거 아니네. 그럼 아니요.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찾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 틀리고 싶어도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어. 혼자 하면 힘들지만 저와 함께 한다면 함께하는 모든 분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25문제지만 바로 여러분 안내사항으로 2문제만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두 번째 과목인 산업안전 일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의 산업안전 일반은요. 바로 딱 보니까 역시 실제 시험 문제는 우리는 1과목이 1에서 25번 과목 여기서 1번부터 또 25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26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한번 보자고.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는 위험 관리잖아. 리스크 관리의 용어에 관한 지침에서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범위를 구분해요. 리스크 등급을 표시하고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도구로 정의되는 용어로 그래서 봐, 여기 뭐냐 그러면 관리의 용어 중에서 바로 리스크 관리에 관련 용어 지침 이것도 고시에 고시. 이 고시에 나와 있는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범위를 구분하여 리스크의 등급을 붙이고 표시하고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도구가 뭐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요. 리스크 매트릭스라 그래. 처음에 이게 잘 모르잖아. 통합, 프로파일, 기준, 판정. 바로 뭐냐면 용어 정의로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요. 리스크 매트릭스가 뭐냐고 여기 있잖아. 리스크 매트릭스는 하면 여기 있잖아. 그대로야. 가능성과 여기 있잖아.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범위, 가능성, 결과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구분한다 그래요. 구분하여 리스크를 뭐 한다? 등급을 표시하고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도구로 정의되는 거. 바로 이렇게 딱 답을 이렇게 여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해설을 보면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식 정의라 그래서 또 우리 교재에 있다는 것도 했고 산업안전 대사전 정의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안전교육의 단계별 과정 중 태도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안전교육은요. 바로 1단계를 가지고 우리는 지식교육, 2단계를 기능교육, 3단계를 태도교육이에요. 이 태도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 태도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럼 작업 동작 및 표준 작업의 습관화. 요번에 작업 내용, 작업 여기 있죠. 동작의 정확화 또는 표준 작업 습관 어디 있어? 바로 여기에 태도교육이 있어. 그 다음에 공구 보호구 관리 및 취급 태도 향유. 공구 보호구의 취급과 여기 봐. 여기 에러가 발생해. 요거 사실 취급과 이렇게 해야 돼. 취급과 관리 자세 향유. 이거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 전후 점검 및 검사 요령과 정확화 습관. 작업 전후의 점검, 검사 요령의 정확화 습관은 어디 있노? 바로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작업 지시, 전달, 언어, 태도의 정확화 습관화. 여기는 안전 작업, 지시 전달, 하기인데 언어 태도의 습관함이 정확화. 이게 바로 신원 소판하고 똑같은. 여기까지 다 되죠. 그럼 당연히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답이 5번이 맞는데도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 작업에 필요한 규정을 숙지한다는 어디 있냐? 규정을 숙지한다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럼 이건 어디에서 해야 돼? 아, 지식교육에서 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할 때 반드시 OT로서 우리 교재에 있다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문제는 한 문제 한 문제를 쉬지 않고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한다는 것은 될 때까지 합격될 때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3번에 예비로 학습 지도 원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1과목, 2과목 돼서 3과목 한번 해보자. 그래요, 3과목. 3과목은 우리가 좀 어렵게도 생각하죠. 그러나 어쩌면 경영이나 이런 심리 파트 정도는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보겠습니다. 기업 진단 지도, 요거는 1번에서 바로 25번까지가 우리는 산업안전 일반이었잖아요. 그래서 26번부터 50번까지가 산업안전 일반, 요게 법, 산업안전 일반.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여기는 얼마냐 하면 51번부터 75번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균형성과표 그래서 균형성과표는 여기서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 그래. 밸런스 스코어 카드에서 균형성과표에서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관점이 아닌 것은 그지. 여기는요, 원래 균형성과표는 여기 있는 케플란과 노턴의 균형성과표가 바로 몇 가지냐 하면 네 가지 딱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네 가지를 또 BSC 밸런스 그 다음에 스코어 카드를 딱 보면 뭐냐 하면 재무 관점 딱 있잖아. 재무적 관점. 그 다음에 고객 관점입니다. 우리 밸런스 관점 당연히 고객 관점이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내부 프로세스 관점. 요게 기업 내부 프로세스 관점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에요. 그럼 또 없어. 학습과 성장의 관점. 성장과 학습과 요거는 이제 요거를 바꿔놨죠. 그럼 여기 공정성 관점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잖아. 이렇게 여러분이 이 문제는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바로 2014, 16, 17 계속 출제됐고 좀 더 BSC 밸런스 스코어 카드를 핵심 성공 요인의 특징까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맞출 수 있게 제가 강의를 할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백과사전식으로 해설을 했습니다. 합격의 멘토가 될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요. 야,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보면 노사관계에서 쇼업제도라고 했어요. 쇼업 시스템을 기본적인 형태와 변형적인 형태를 구할 때 변형을 하지 말고 뭐 기본적인 형태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래. 실제 여기서 알아둘 것은요. 그 노사관계에서 이제 샤업제도는 그 알아둘 것이 그 기본적인 형태는 반드시 샤업제도는 클로즈 샵 이것도 해당돼요. 클로즈 샵. 그 다음에 요거는 에이전 샵은 어떻게? 기본적인 게 아니니까 당연히 변형적인 형태. 그 다음에 유니온 샵. 이것도 우리는 노사관계에서 바로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 가지가 대표적인 바로 우리는 기본적인 형태로. 그러면 기억, 니은 답이 안 되죠? 기억, 되죠? 디귿, 리을. 그럼 요것도 2번이 답이야. 그게 없잖아. 기억, 디귿, 비보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니은, 비을 안 되죠? 니은, 비반.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형태는 샵 제도를 보면 바로 뭐가 이제 상색에서 클로즈 숍, 그 다음에 유니온 숍, 그 다음에 오픈 숍, 기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기본적인 형태는 클로즈 샵, 유니온 샵, 오픈 샵이 대표적인 노동조합의 형태다. 역시 기타 내용뿐 아니고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라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해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를 이제 여기서는 더 해본다면, 하나를 더 해본다면 3번인데 홉스테드예요. 홉스테드가 국가 간 문화입니다. 문화는 종교보다도 더 강하다고 그랬어. 문화 차이를 비교하는데 이용한 차원이 아닌 것은 근데 알아둘 게 있어요. 홈스테드 국가적 문화적 차원은 4가지 차원을 딱 만들어놨어. 그래서 성과 지향적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럼 답이 1번인데 저는 아니까. 첫째, 홈스테드의 국가 문화 간 차이는 종교보다 더 강한 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는 4가지 차원은요. 불확실성의 회피입니다. 불확실성의 회피 성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또는 집단, 집합 똑같이 알아야 돼요. 성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 격차 또는 세력 격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2013년 3월 19일 날 문제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해서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 아니고 사실 조금 많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뭘 할 수 있다.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산업안전지도사.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뭐라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최고의 노후 대비책은 교육이다. 저는 최고의 노후 대비책을 뭐라 그러고 싶냐 그러면 바로 우리는 산업안전지도사의 합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심화학습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2차 전공했는데 건설안전공학과 기계안전공학이 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화학습을 했는데 우리 1차에 통과해야 2차로 올 수 있어요. 1차가 3월 19일 날 시험을 봤어요. 2차가 언제 봐? 6월 19일이야. 6월 11일. 그럼 바로 1차하고 2차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된다? 딱 3개월 정도 돼요. 3개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를 잘 하시면 1차 끝난 다음에 2차도 준비해요. 왜? 1차에 한 내용이 2차에 연결은 안 되지만 즉시 면접에 연결되고 안전에 또 어떻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전부 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나왔냐 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산업안전 2차 시험 중에서 바로 건설안전 몇 분? 100분 동안 시험을 본다. 크게는 4문제다. 보겠습니다. 한번 문제만 보자. 다음 단답형 5문제를 모두 답해야 돼. 비우면 안 돼. 그러나 모르면 어떻게?
5문제를 모두 답하라 그러는데 실제 어떻게 각 한 문제당 5점이라고 그러죠. 근로자 위에서 떨어지는 거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의 구조미 설치 요건 5가지를 쓰라 그래서 설치 요건들은 뭐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편, 난간 기둥 구조 요게 답이야. 요까지만 쓰면 돼. 하나가 됐죠? 기사 시험 때 우리 연습한 거야. 두 번째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 펴면 갈로석 필요 없다. 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을 중간에 설치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요까지야. 요건 필요 있다 없다. 이건 다 필요 없다. 셋째,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 얼마?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하고 다 필요 없어.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는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다섯째,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 전체에 걸쳐 바닥면 평형을 유지할 것. 여섯째,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일곱 번째,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 5가지만 쓰면 돼. 5가지 쓰면 5점, 만에 4가지 쓰면 4점, 3가지 쓰면 3점. 그래서 이거는 기사같이 반드시 부분 점수가 있다. 그래서 1점이 한 개라도 반드시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내용은 바로 우리는 2022년 8월 10일 개정법을 적용했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걸 제가 조금 앞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노동부령 362호인데 역시 이것도 어떻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13조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다 법규 내용이다. 그래서 본 문제는 구조 및 설치였고 나누어서 답하시면 안 돼. 나누어서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 그 다음 2번도 보세요. 문제 2번. 콘크리트 구조물 내구성 평가시 고려된 성능 저하 원인 또는 저하인 5가지를 쓰시오. 3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 굴착 작업 시 위험 방지를 위한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써라 이래. 다 갈로석 비슷하게 나왔다. 4번. 건설기계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시 점검사항 5가 어디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7조. 그 다음 문제 5번. 철골공사에서 제3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비례 낙하 비산 방지 설비 5가지를 써라. 역시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답형 한 문제 중에 크게는 한 문제 5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요, 논술형이 이제 과연 논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어요. 다음 논술형 2문제를 모두 답하라. 이게 답하라. 답안에 해체공사에 관해 다음 물음에 답하라. 논술을 할 수 없어요. 뭐 요렇게 토막토막 끌어놔서 해체 대상 구조물 조사사항 10가지를 쓰시오. 부지상황 조사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체공법 종류 중 기계력에 의한 공법 5가지를 쓰시오. 해체공법 유압력에 의한 공법 3가지 쓰시오. 이렇게 벌써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 할 수가 없어. 그 이게 무슨 개요라든지 물론 만들 수 굳이 그렇게 만들 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다 옮겨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옮겨놓은 내용으로 있다. 이거 어딨냐? 이 문제는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장 해체작업용 기기구 있고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3장 해체공사정 확인사항. 우리 책이 이렇게 상세하게 정답 근거까지 표시해 두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7하고 이제 8이 남았는데, 그럼 7번째인데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콘크리트 공사의 안전작업에 관하여 물음에 답하라 그랬어. 논술이 되나? 안 돼. 거푸짐 지붕 설계 구조 고려할 하중 5가지. 거푸짐 등을 조립할 때 준수사항 5가지. 펌프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 안전수칙 5가지. 이렇게. 어디 있다?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작업 제4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조립할 때 5가지. 이걸 논술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어디 있어요?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제6조에 있다. 그 다음에 펌프카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 안전 수칙 준수 5가지는 역시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제14조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 2문제 중에 뭐라 그래? 논술형이라고 돼 있어. 한 문제를 선택하니 답하래요. 어떻게?
흙막이 공법 작업 시 안전 계획 및 관리에 관해 다음 물음에도 흙막이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논술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흙막이 굴착공 계측기의 종류 10가지, 흙막이 지붕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사항 4가지. 물론 흙막이 공법에 대해서 개요를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답할 필요 없다. 말이 논술형이죠. 논술형으로 답하게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모범 답안이 벌써 결정돼 있다. 그래서 기술사와는 틀린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되면 하면 돼요. 시스템 동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공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지주 형식 동발의 시공 시 준수사항 8가지, 보형식 동발의 시공 준수 5가지, 8가지 5가지를 쓰라 그랬어요. 이게 논술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답형 형태로 답한다. 이거는 가설공사 표준 공사 시방서에 있다. 이것은 우리 KCS 바로 21505의 시방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요. 이제 2차까지 통과했어. 1차. 2차까지 통과했어. 6월 달에 시험을 봤어. 그 다음에 사실 1차도 이제 3월 달에 이제 시험을 봤잖아. 3월 19일 날. 요건 12일 날 봤어. 3차는요, 해야 되는데, 3차 하기 전에 뭘 내가 하고 싶냐, 그러면. 여기 이제 2차 기계도 했잖아요. 건설을 했는데, 기계도 이제 문제 형태만 보여줍니다. 바로, 위험기계군 단답형 자율안전하기고시에 따라 산업용 로봇을 보기 쉬운 것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 몇 가지? 5가지를 쓰라고 그랬잖아. 어디 있어?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 고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변용 가공시 위험 요인 4가지. 정답이 있습니다. 그대로. 근거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학습으로도 상세히 만들어. 또 여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사항, 기계 설비 설치를 위하여 사업주가 사다리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될 사항을 갈로 안에 넣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추진 시 안전을 위한 방호 대책 5가지 역시 쓰라고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계 설비를 설계할 때 SM 곡선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는 것이 바로 역시 단답형 5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2문제를 뭐 해야죠? 보일러 가동 시 발생 증기 요인으로 프라이밍, 포밍, 캐리오버 현상에 대해 각각 설명하라고 해서 캐리오버 방지 대책 5가지. 모양은 논술형인데 논술형이 아니다. 단답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 문제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아예 정해줬어요. 기어라든지 감속기 유지 보수에 관한 기술 지침사항, 기어와 감속기의 보수 시 유의사항을 5가지 써라. 근데 이거는 여러분 감속기의 개요를 사실 제가 했지만 굳이 이거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바로 여기 나오는 기어 및 감속기의 주요 요인과 위험 요인 점검 유의사항을 바로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른 기어 및 감속기 유지 보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이라고 해서 감속기 보수 유의사항 5가지를 바로 지침에 있는 걸 그대로 써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 근거도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코사 한국산업안전보건 가이드를 활용했고요. 기타 보충학습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어떠한 문제도 감속기에 나오면 여러분 맞출 수 있게 만들어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논술형 2문제 중에 8, 9번 중에 한 문제 선택하면 되겠죠. 컨베이어에 관한 나온 거예요. 컨베이어. 그 다음 9번째 문제는요.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서 무너짐, 다시 말해 붕괴예요.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5가지 쓰라고 해서 사실 개요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로 동력을 사용 항타기, 항발기, 무너짐 방지 요것만 쓰시면 바로 25점 중에 25점이 된다.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건설과 기계안전공학에 대한 2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차 내용도 제가 이제 강의 시 가연도 문제가 벌써 몇 년? 6년치예요. 그래서 6년치 거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마지막 관문이 바로 3차입니다. 3차 면접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술사를 5개 또는 7개 가진 사람, 기능장을 14개 가진 사람, 하여튼 100여 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기술사는 어쨌든 문답이 이루어졌는데 그 지도사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안전 지도사에 대한 것을 면접에 대한 것 간략하게 OT에서 설명드립니다. 면접은요 엄청나게
1대 답니다. 나는 혼자인데 면접을 질문하시는 분은 3명이다. 그래서 면접자 1명에 면접관이 3명에 1대 다라고 제가 표시했어. 둘째, 면접은요, 현재까지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물론 뭐 전염성 병이 빨리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현재까지는 블라인드 면접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당일 면접관에게 어떻게 주냐? 약 10문제 정도를 미리 줘요. 면접 볼 사람 주고 면접관들이 그중 3문제를 선택하는 거야. 10문제를 주면 면접관이 3문제를 1번, 2번 나눠 쓰겠다 하면 A 면접관 1번하고 B 면접관 2번, C 면접관 3문제 가지고 계속 오늘 끝날 때까지 묻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험 본 사람하고 뒤에 기다리는 사람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앞에 뭐 물어봤냐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주지 못하게. 이렇게. 또 네 번째, 선택한 3문제를 3명의 면접관이 분배하여 면접관 1명당 한 문제씩 면접자이고, 그래서 이게 20분 내외라고 되어 있지만 1분 안에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길어야 5분 안에 끝났다. 현재까지는. 그 다음 5번째, 질문하는 문제는 모두 어디 모범 답안이 존재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문제는 모범 답안이 다 존재해요. 질문하는 문제는 모범 답안이 존재하다. 어디? 다 법에 있는 문제 또는 고시에 있는 거란디. 이 내용 주로 어디 있냐? 산업안전보건법규 내용을 주로 묻는 것이 다다. 3문제 중에 전부는 아닐지라도 어쩌면 3문제 다 되는 사람도 있고 2문제 이상은 지금까지 그렇게 물었다. 결론 만점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면접 강사인의 평균이 반드시 6점 이상이 나와야 돼. 물론 이것은 정해져. 한 사람이 4점 주고 한 사람이 10점 주고 한 사람이 또 8점 주고 여기 합해서 합격이 6점이면 합격이다. 7번째입니다. 그래서 7번째를 제가 마무리를 만들어서 면접일 오전과 오후의 문제가 다르지만 같은 시간대는 동일한 문제를 질문해요. 같은 시간. 실제는 오전, 오후도 틀리지만 같은 시험관에 쉽게 면접일 오전과 오후에는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달라요.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보는 사람은 동일 문제를 질문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 실제 문제가 질문하는 문제가 아직도 100문제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이것은 100문제다. 95문제는 얘기할 수. 이렇게 면접 내용은 간략하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1차에 합격하면 2차도 자연스럽게 되고 3차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라든지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를 여러분 어떻게 합격하면 등록을 하셔야 돼.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세계입니다. 최고 최상의 안전 전문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평생 사는데 여러분은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100살까지 사는 것도 건강이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 냄새나는 산업안전지도사가 됐으면 좋겠다. 건강한 다음에 100살까지 장수하셔야 되겠고, 또 뭐요? 바로 부자 되셔야 됩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145조 어떻고 이런 걸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 이제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 등록증이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이요,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은 산업안전지도사를 100% 합격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등록된 지도사로서 정말 격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 원하는 격으로 변화되기를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